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성명학 저번 시간에 이어서 쉬운 장명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거 한자의 획수 기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획수가 홀수면 양이고 짝수면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공부를 했죠. 대단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리에 그 글자의 획수에 의해서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씨와 상명자, 하명자, 이순신, 심청이 뭐 이렇게 그러면 홍길동 이렇게 되는 거죠. 상명자, 하명자 이렇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그 사람이 초년복은 어떻겠다, 중년복은 어떻겠다, 말년복은 어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리사격 원형 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초년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명자랑 그 다음에 하명자. 그래서 이순신이면 순신, 홍길동이면 길동을 갖고서 길과 동의 획수를 갖다가 합친 걸 갖다가 우리가 원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형이라고 하는 거는 중년운을 얘기합니다. 중년운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성씨와 위에 있는 글자를 갖다가 합쳐서 얘기하는 걸 갖다가 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는 말년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씨랑 하명자의 획수를 합쳐서 이게 길순지 흉순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바로 성명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정이죠. 총운을 얘기합니다. 총운. 그래서 성씨랑 상명자랑 하명자, 이순신을, 홍길동을, 여기 심청이를 전부 다 합친 획수를 갖다가 보고서 그 획수에 나타나는 수리사격을 보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 이정서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초년과 중년, 말년, 총운을 갖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리사격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써 있는 글자 수는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는 이름, 또 순수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이름, 그 다음에 한자로 표기된 이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서 그 사람의 운명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가 아니라 순수 한글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글도 획수에 의해서 이걸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성과 이름이 있는 이름 두 자리에서 여기서 전상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은 지으시니까 아까 음령 발음 모양에서는 여기 보니까 전하면 스즈츠 금을 얘기하네요. 여기도 금을 얘기하고요. 상 여기는요 준. 그러니까 금 이런 이름은 상당히 안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리사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발음 모양은 별로 좋지 않다. 그렇지만 여기 수리사격은 어떠는지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서로 상자를 보면 여기 보면 구획이에요. 그래서 이 상이랑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초년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랑 9를 합치니까 18획 보면 여기 발전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격은 여기 청중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이랑 상을 합치는 거죠. 6획이랑 9획이랑 합치니까 15획에서 통술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격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보면 여기 전이랑 그 다음에 후에 있는 여기 구자랑 합쳐서 이것도 보니까 15획 같은 통술격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정격은 성과 상명자, 하명자를 다 합친 거예요. 그죠? 여기 2, 9, 18에다가 여기 6을 합치니까 24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년부터 시작해서 정격까지 장래의 수리사격은 다 만족을 하네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발음 오행이다. 그 다음에 음양관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제 수리사격이다 했는데 아까 보니까 발음 오행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이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자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할 때 획수가 너무나 많거나 어려운 글자, 우리 자제는 내 자식은 아주 딴 사람들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써갖고 좀 독출나게 해봐야 되겠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를 갖다 계속 불러줘야 되는데 그 어려운 한자를 몰라고 걔 이름을 몰라서 부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름을 짓는다. 그죠? 자기 자율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자기 자식을 악마라고 부른, 악마로 등록한 그런 부모도 있었죠.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법정에까지 가고 난리가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름은 자율권, 그죠? 부모가 내 자식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가 있기 힘들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획수가 너무나 많은 건 안 좋다 하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려운 한자를 피하고 평이한 한자를 쓰는 게 상당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씨와 같은 한글음 또는 같은 한자를 갖다 피하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자 이음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엉뚱하게 나를 갖다가 호칭하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보셔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의 혼란을 주는 글자를 피한다. 근데 요즘에 아주 그 신세대 부모님들, 젊으신 분들은 보면 아주 남녀 구분이 없이 이렇게 짓는, 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어떤 흐름,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 잘 보고서 그 부모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가로나 세로에 이렇게 분파라 해서 잘라지고 깨지는 어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성을 포함해서 이름이 이렇게 가로나 횡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임자 이렇게 가로 세로가 이렇게 전부 다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잘라지는, 분파가 되는 이런 이름은 흉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지는, 분파가 되는 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요거는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잘라지는 것들은 다 안 좋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명, 이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니면은 그 애를 갖다가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애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남자는 남성스러운 이름으로, 여자는 여성스러운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데 기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번째 아이인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인지 아니면 두 번째나 세 번째인지, 세 번째 자식한테 만약에 큰 대자를 쓴다든지 으뜸 원자를 쓴다든지 제일, 그리고 큰 대자를 쓴다든지 이름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치 셋째 애기지만 첫째처럼 열심히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갖고서 진다고 하더라도 첫째처럼, 그러면 그 첫째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애도 제대로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애도 별로 안 좋다 하는 게 우리 통설적인, 그러니까 몇 번째 애인지 반드시 중요합니다. 첫째인지 둘째인지. 첫 번째 애기한테 써야 될 이름자가 있고요. 두 번째 애한테 써야 될 이름, 쓰지 말아야 될 이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 이름과 형제들 이름을 같이 물어보면서 돌림자라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이걸 갖다 찾아보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집안의 가문, 기질, 뭐 돌림자, 항렬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물어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집안 사람들이 원하고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그죠? 그 장래의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게 되고요. 또 의뢰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름, 요걸 갖다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태명은 뭐였었는데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맞게끔 지면 훨씬 더 편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고향은 어디신지. 지금은 고향은 잘 따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고향 엄청나게 많이 따졌죠, 그죠? 그리고 출생일지를 갖다 반드시 물어보는 거 꼭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이름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속에 건강과 재물 그리고 명예의 온기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소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소중한 우리 자녀, 지인들의 이름은 내가 한번 지어보는 이런 센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어떤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그 명리학 명리서경이란 책을 갖다 제가 저술했는데 거기 보면 이름 짓는 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다 성장하신 분들이 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상호를 짓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아호를 하나 아니면 필명을 하나 갖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음 모형입니다. 소리에서 상생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음양 관계 충분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리 사격 요거까지 충분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년월일을 보고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운기가 어떤 기운인지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갖다가 이름에 이렇게 상호에 아니면 아호에 이렇게 시키면 아주 완전한 장명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